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당에서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반성문을 굉장히 세게 썼어요. 반성, 사과, 한 번만 살려달라, 기회를 봐달라,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라 그럴까요, 이 국민에 대한 이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과 입장 밝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회의를 가질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회의를 갖기 이전에 민주당 지금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과한 거 이거는 이 개인 차원의 발언이다. 당하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사과의 핵심은요, 여하튼 민주당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전부 다 사과한다는 것이고, 그 중에 그러면 사과하고 나서 어떻게 민주당을 바꿀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우선 586 용태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24, 5일경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확정 발표하겠다, 이게 되어 있어요. 자, 586 용태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송영길이 거죠. 근데 송영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으로 뛰고 있어. 이게 바로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586들. 그러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송영길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도 자기가 586들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사람이에요. 이러한 쇄신론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아직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그거야말로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럴까, 이 586 용태론을 꺼내 들면서 우리 당이 젊은 민주당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기득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그리고 그거는 순수한 개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누구냐, 윤호중이가 바로 이 똑같이 박지원하고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둘 다 비대위원장. 특히 윤호중은요, 상임선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흔히 이게 뭐겠어요? 콩가루 집안에는 것 아니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그러면서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요, 이제 팬덤 정당이 아니고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팬덤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자 폭탄을 때리는 그야말로 친문 친노의 이 강경파들, 이 사람들이 떠받치는 정당 갖고는 이 민주당은 뻔뻔히 실패하잖아요. 자,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아주 이 팬덤이 더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뛰쳐나가느냐, 2030들이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뛰쳐나가느냐, 중도층이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무당층이 뛰쳐나가고, 자기네 안에 있는 진보 좌파 진영 안에서도 뛰쳐나가는 이탈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대선에서 심판을 해준 거예요. 이 추세가 최근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적 자리들을 다 갖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호남 3곳 플러스 제주 정도가 좀 마음이 놓이는 우세 지역이고요. 아예 경합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청남도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 그 다음에 또 자기네가 이 두 군데는 여전히 혼선 경합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세 지역으로 봤던 지금 이 강원도의 경우는요, 거꾸로 완전 열세로 바뀌고 있어요. 우세 또는 경합으로 봤는데. 자, 그리고 충청북도 완전히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인천 최소한도 우세 또는 경합으로 봤는데 지금 인천 지역도 완전히 유정복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박지원 이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 팬덤 정치에만 집중된 정당, 이러니까 이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윤호중을 비롯해서요, 지금 이 강경, 이 철험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마저도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데, 야, 이게 앞으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밖의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한다까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지금 민심이 워낙 안 좋고 당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냥 인정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영어로 but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확대 해석하지 말어 이 얘기잖아요. 경계한다 이 얘기는 확대 해석이 뭡니까? 송영길이 나가라, 이재명이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팬덤 정치를 막으려면 이재명도 후보를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계열하고 친문파하고 항상 부딪혔잖아요. 이게 팬덤 정치의 폐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에요. 이 강력히 주장한 핵심에 대해서 윤호중은 논의된 바 없고 개인 차원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확대 해석하지 말라.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는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거, 대중정당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 젊은 민주당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 586 용퇴시키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재명이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펙트 스톰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 김용민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사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새로운 약속보다는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도에 따르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일보의 지금 보도를 보면요, 퍼펙트 스톰 조짐에 야당은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데 강경파는 반발을 하고 있어서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지원 하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이 김동연도 똑같이 오늘 반성문을 썼어요. 박지원과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 시각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승부처로 생각했던 지금 인천과 강원, 충남과 경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밀리는 그런 지금 추세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여론을 스톱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전패한다. 전패 위기감 때문에 지금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이어서 김동연도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자라고 하는 하이키 전략하고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 쇄신해야 돼, 반성해야 돼 라고 하는 로키 전략이 지금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서울시의당의 경우에는요, 지역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해서 관련 지금 선거운동 전략 이런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요 지금 낮은 자세로 가자라는 측하고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측하고 서로 충돌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면요, 제가 보기에 선거 이번에는 패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패배가 되면 이제 민주당은 봉숭아 학당의 길로 가서 결국은 당이 쪼개질 그런 위기 국면으로 지금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대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 지금 누구죠? 김한길 위원장을 새시대 영입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선대위 초기 단계에서 이거 김한길 위원장의 성품으로 보면, 과거의 커리어로 보면 이거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나왔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정계 개편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민심을 두려워하는 세력과 민심을 존중하는 세력 간의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급속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재명이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대선 불복종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불복종 차원에서 이재명이가 뻔뻔스럽게 2달 만에 개항으로 도망가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송영길이는 자기가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인천을 버리고, 자기를 4선 5선으로 만들어진 인천을 버리고 지금 서울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소정 기자가 쓴 겁니다. 누가 이재명 계약을 추천했나, 지지자들이 지목한 유튜버가 누구냐, 이게 나오고 있어요. 결론,
누구냐? 바로 이동형 작가라고 합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TV, 이동형 TV에서요, 지난 3월 23일 날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에 나오고 송영길이는 서울시장으로 나가라. 이게 가장 환상성 시나리오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어요. 그때 누구냐? 박지훈 변호사하고 둘이서 말하자면 장단을 맞춰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시나리오가 됐든 아니면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얘기가 됐든 간에 이게 현실화된 것이 지금 현재의 판이에요.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그 다음에 계양을의 이재명. 자, 이렇게 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어차피 계양에서는 당연히 될 거니까 전국을 돌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동형 이 작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동형 작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박지훈이가 맞장구를 쳐요. 야, 아이디어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이 여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인천 계양 사람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1600만 표나 받은 사람이 송영길보다 좋지 않겠냐? 이재명이 이거를 계양을 못 나오면 이건 바보다. 그러면 박남춘도 땡큐 베리 매치 할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러니까 그 댓글이요, 굉장히 아주 호의적으로 나왔어요. 성지순례가 왔습니다. 이동형 선견지명 최고. 그 다음에 찬양하라. 그의 작전대로 됐다. 진짜 신기하다. 이동형 구상대로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됨. 이러한 댓글이 달렸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송영길은 서울시장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밀리는 지금 여론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본인 좌불안석, 위국면에 빠져가지고요, 계양을에 꽁꽁 묶여도 지금 시원찮은 환경으로 지금 여론 지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 언론대로 과연 누가 이걸 추천했어? 그래서 지금 누가 이재명 계양을 추천했나 해서 지목하는 유튜버 바로 이동형이다. 이게 지금 이 조선일보요, 아주 랭킹 넘버 1에 지금 이 기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봉성학당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니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딱 4시간 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바로 대국민 호소문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불 회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을 좀 날려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년 집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자기네가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예요. 2018년도 11월에 민주당 대표, 그 당시 이해찬,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이 더 오래 기간 가야 한다. 그래서 20년 집권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듯이 하는 측면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오늘 4년 무한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명분 있게 정치를 하겠다. 이 얘기는 이재명같이 명분 없이 도망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의 뼈저린 반성과 혁신을 지속해왔고, 이번 새 정부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당하게 실력으로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서 원 없이 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지방 행정을 독점한 민주당의 조직력이 투표율이 낮으면 힘을 발휘할 거니까 이번에 우리 여당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기호 2번 달고 있는 것 아니냐. 2번을 확인하고 투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전 투표를 또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진단도 지금 상대 정당, 즉 민주당이잖아요. 때늦은 인적 청산과 시대교체를 언급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은 이제 어떤 신격화된 대통령을 모시거나 추정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당의 중심으로 놓으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요,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요, 이 한 방에 나를 세웠어요. 바로 뭐라고 그러냐? 윤영선이 지금 맞상대하고 있잖아요. 윤영선이 이기면 윤영선이 거물이 된다. 이번 선거에서 자신있게 분당해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 날려달라. 이 호소인 누구예요? 거물 호소인이 피해 호소인, 거물 호소인, 이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개항을 위해 봉사하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공정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달라.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 개항에서 출마하는 거 전혀 명분이 없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기 위해서는 바로 윤영선 후보를 찍어달라. 그러면은 젊은 지금 2030 이런 젊은 세대들도 아주 다목적용 메시지예요. 나도 윤영선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 후보들, 정치인들이 나올 거 아니겠느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해달라.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TV조선의 어제 밤 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쌍방울이잖아요. 쌍용이 아닙니다. 쌍방울. 뭐 이건 이미 뭐 S사 해갖고 쌍방울까지 뭐 다 지금 뭐 온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소유주가 김동연한테 그리고 이재명한테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김동연 후보가 제3지대 후보로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계된 이 쌍방울사 전직 임원들이요, 김동연 후보한테 거액을 후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박수영 의원실에서 확보한 고액 후원자 명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사 실소유주로 꼽히는 김 회장, 그리고 S사 방 전 부회장, 이런 사람으로부터요, 법정 채권 한도인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 같은 날 입금이 됐어요. 이 S사는 쌍방울, 즉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곳인데, 이 S사의 전환사채를 둘러싼 100억 원대 이 복잡한 금전 거래, 여기에 김만배 씨가 연루돼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하고 쭉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요, 이 김 회장을 비롯한 이 S사의 전현직 임원 4명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4천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이 대선 도중에 당시 이 단일화, 이재명과 김동연이 단일화에 딱 합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후보에게 소명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 이재명 후보는요, S사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측도요, 후보 후원금을 누가 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S사의 경우에는요, 회사 차원에서 알 수 없는 개인적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V조선에서 이 김 회장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방 전 부회장한테 연락하니까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 뿐이야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제대로 이번에 이제 검찰 지휘부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제대로 수사하면 또 어디서 어디까지 어마어마한 범죄 행각이 적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털 때요, 확실하게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